미국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연말쯤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불허를 공식 발표할 전망입니다. 이 문제를 검토해온 미국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는 오는 22일에서 23일쯤 바이든 대통령에게 위원회 결정을 통보할 예정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통보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최종 방침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위원회 심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2기 정부로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 심사 연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진 않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는데요.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신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공식적으로 막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할 경우 중국의 철강 공급이 과잉되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 즉 불허할 것이다, 이런 뉴스를 첫 번째 뉴스로 꼽으셨는데, 자, US 스틸이 어떤 기업이길래 미국이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US 스틸이 세워진 해가 네. 1901년입니다. 아, 오래됐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항제철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게 1973년이니까 네네. 거의 70년 이상 앞서서 세워진 거고요. 예. 무엇보다 앤드류 카네기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철광왕. 네, 예. 철광왕. 이분이 주도를 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네. 사실 철강이라는 거는 산업사회의 어떤 쌀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 경제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901년도에 이 US 스틸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1900년대 중반이죠. 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은 그 제조업에 어떻게 보게 되면 패권을 완전히 미국이 쥐고 있었잖아요. 예, 예.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측면에서. 그래서 US 스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조업의 어떤 부흥의 절대적인 역할을 했고 네.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제 1900년 후반 들어서면서 사실은 US 스틸이 급작스럽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일본 따라오죠. 거기에 이제 한국 따라오죠. 네네. 중국 따라오죠. 그다음에 인도까지 여기 따라오기 시작하면서 네. US 스틸은 경쟁력을 갖다가 급속하게 잃게 되죠.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는 사실 미국 그 주식시장에서 거의 그 존재가 굉장히 희미해진 느낌? 굉장히 허약한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래서 뭐 US 스틸의 그 경영자들은 이게 사실은 경영 위기도 처해 있고 굉장히 회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이걸 누가 인수해줬으면 하고 강하게 바라는 거죠. 예. 그때 마침 이제 일본 제철이 나선 건데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갖다가 인수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불허하겠다. 아직은 이제 불허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 예. 예. 그런 방침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미국 입장으로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얘기가 뭐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세계화는 조금씩 퇴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미국은 제조업의 어떤 부활을 갖다가 외치고 있죠. 그다음에 미국 우선주의도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있는 거고요. 네. 이런 흐름 하에서 사실은 US 스틸을 갖다가 일본에 넘긴다는 거는 미국의 어떤 그 미중 간의 어떤 전략 경쟁이라든지 어떤 패권 경쟁, 예. 그다음에 미국 우선주의를 갖다가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마땅치 않을 거예요, 속으로는. 또 하나는 US 스틸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과거 1900년대 중반까지 세계로 호령하던 기업을 갖다가 예. 이 일본한테 넘긴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좀 허락하지 않은 측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의 어떤 몰락을 갖다 인정한 거기 때문에 사실 미국 국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넘기지 않는 방침으로 지금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넘기지 않으면 키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트럼프도 인수 불허 방침을 똑같이 같은 입장을 나타낸 것 같은데, 네네네.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네네네. 관세 이런 걸로 좀 키워보겠다. 네네.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네. 이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겠죠. 네네. 지금 뭐 여기서 관세를 부과해서 가령 뭐 한국산 철강이라든지 중국산 철강이라든지 인도산 철강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미국 자체에서 이 철강업이 경쟁력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면 이게 엄청난 장치 산업인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건비 자체가 너무 비싸잖아요. 미국에 네네. 생산하는 거는. 그렇죠. 그동안에 또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규모의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도 네. 사실은 지금 포스코라든지 중국의 어떤 철강회사라든지 인도의 철강회사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진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단순히 미국의 어떤 보조금 정책이 여기 집중이 되고 관세로 다른 나라 제품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그 효과가 일시적일지 이 US 스틸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어떤
처방은 안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그냥 쥐고 있겠다는 얘기인데 네, 상징적인 그렇죠. 의미 때문에 예. 그럼 결국 마지막 회생 가능성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함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차피 이런 어떤 세계화의 어떤 그 퇴조,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라는 건 한번 흐름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은 최소한 한 50년 정도는 간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50년 정도는 어떻게든지 이 US 스틸을 갖다가 붙잡을 수 있는 개연성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다. 그렇지만 그 후에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